우아한 살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문을 엽니다. 우아한 살림. 제철 식재료를 사러 마트 진열대 앞에 섰지만 글쎄요,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이것저것 집었다 놨다 하면서 대충 고른 적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옆에 아주머니나 또 상점 아저씨한테 물어보면서 아저씨 맛있는 걸로 그냥 주세요, 이렇게 사신 적 있으시죠? 또 남들이 사길래 덩달아 사온 식재료들 어떻게 손질을 하고 보관을 해야 좋을까, 어떻게 조리를 할지 몰라서 또 난감했던 적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아한 살림에서는 신선한 식재료 고르는 방법부터 손질하는 법, 그리고 보관하는 법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이보은 생활요리연구소 대표인 이보은 요리연구가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보은입니다. 네. 오늘 참 덥죠, 오시는 길. 오늘 좀 더웠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대서가 지나니까 좀 있으면 입추 오잖아요. 벌써 입추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입추가 가장 또 더위도 굉장히 더웠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찬바람에 살짝 몸을 스치는 거 보니까 네. 이제 계절이 가는구나. 벌써요? 조금 폭염이 좀 누그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네. 이보은 선생님은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왜요? 그렇게 느끼니까. 보통 그런가요? 사람들이 더위에 푹푹 찐다죠 막 하면서 스트레스 네. 받는다고 막 하는데. 근데 이게 자기 최면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나는 안 더워, 난 즐거워, 난 재밌어 이러면 괜히 신나고 흥겹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참 중요한 네. 거예요. 네. 또 우리 이보은 선생님은 또 맛있는 요리를 또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네. 기분 좋은 일이 많으신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는 우선 중요한 게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재료가 싱싱하면 그냥 뭐 대강해도 맛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제철 재료가 딱 보약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만큼 진짜 그 제철에 맞는 영양제가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네. 요새 오이 하나 딱 먹으면 굉장히 상큼하고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네. 오이가 사실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지만 99%가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름철이라 굉장히 소갈 난다고 물 자꾸 잡수시죠. 근데 물 드시는 것보다 오이 한 입 딱 깨물어 먹으면 굉장히 몸 안이 시원해서 네. 더 이상 물을 안 찾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철 식재료는 우리가 지금 몸으로 느끼는 것들을 바로바로 영양제처럼 몸 안에 흡수되게 하는 게 바로 이 제철 식재료거든요. 네. 그래서 365일 나오는 제철 식재료를 꼭 그 시기에 드시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다른 영양제가 필요 없다. 네. 라는 거. 네. 또 이제 채소 고를 때, 생선 고를 때, 과일 고를 때, 싱싱한 거 골라야 돼, 맛있는 거 골라야 돼, 생각은 많은데, 네. 아는 게 있어야죠. 사실 그 과일 매대 가면은요, 네.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참외 같은 경우에는 통통 튀겨보고, 네. 그다음에 참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색깔을 한번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수박은 사실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들어봐서 무게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수박 꼭지가 너무 말라 비틀어졌다든지 수박 꼭지가 약간 싱싱하고 그다음에 수박에 왜 물결무늬 있잖아요. 네. 검은색과 진한 초록색이 아주 뚜렷하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신선해서 칼을 대면 쫙 쪼개지거든요. 네. 너무 녹익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맛이 없지만 네, 물론 적당하게 잘 익은 상태라 그게 좋고요. 그다음에 참외 같은 경우에는 참외가 꼭지 부분이 조금 요새는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예전에는 꼭지를 다 잘라서 잘랐어, 했는데 네. 꼭지 부분이 있어야 참외의 그런 신선한 수분감이 가득하다고 해서 요새는 꼭지 부분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참외 보면 이렇게 골이 있잖아요. 네. 그 골이 깊고 찢어서 이렇게 쭉 내려갔던 거, 이런 것들 고르시는 게 가장 단맛이 나고요. 네, 근데 어떤 데 보면 참외가 어떤 거는 찐 노랑이 있고 어떤 거는 네. 연한 노랑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품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사실은 볕을 조금 잘 본다든가 이러면 색깔이 좀 더 짙어진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요새 많이 드시는 게 이제 자두 많이 잡수시잖아요. 네, 자두. 사실 자두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씻어서 어느 쪽부터 잡수세요? 위부터 잡수세요? 아래부터 잡수세요? 저는 위부터 먹는데.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잡수시는데요. 네. 자두는 아랫부분부터 드셔야 단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거 먹는 방법도 모르면서 맛있는 걸 고르려고 자두가 했으면 위쪽부터 드시잖아요. 그럼 새콤한 맛이 몰려 있어요. 아.
그래서 아래쪽부터 먼저 잡수시면 새콤한 맛을 조금 덜 느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위쪽부터 딱 깨물면서 그 국물 안 흘리려고 입에 계속 달고서 먹는데. 그리고 왜 아기 엉덩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 이렇게 골진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두가 그 부분이 굉장히 짙어야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과일은 색감이 선명하고 진하고 그렇죠. 골이 깊고 네. 꼭지가 좀 선명하게 꼭지도 있으면서도 시들지 싱싱한 거. 않게 네. 싱싱한 것. 네. 자, 이제 과일은 그렇고 네. 또 채소 같은 것도 사실은 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오이가 어떤 경우에는 싱싱해서 샀는데 막 써서. 왜냐하면 오이는 가물면 쓸 수밖에 없는 게요. 오이는 수분을 많이 먹어야 꼭지 부분에 가물지 않아서 쓴맛이 안 도는데 네. 가물어지면은 사실 오이도 쓴맛이 돌거든요. 네. 그래서 오이 쓴맛은 꼭지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혹시 약간 샀는데 약간 쌉쌀하다 이럴 경우에는 꼭지 부분을 약간 좀 많이 베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네. 오이는 사실 요새 마트 가면 다들 봉지 안에 들어있어서 뭘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가시가 오돌도돌하게 선명하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네, 있어요. 네. 손으로 싹 스치면 아우 따가워 이럴 네. 정도로 그런 것들이 가장 신선한 것인데요. 만약에 시장 가서 산다 그러면 꼭지 부분이 시들지 않고 그다음에 깊고 그다음에 네. 곧고 그다음에 위아래 두께감이 일정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맛있는 오이고요. 그다음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지 왜 꼭지 부분에 보면 이렇게 감싸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감싸져 있어야 좋고 가지도 마찬가지로 상처난 부분이 있고 위아래 부분이 약간 곧아서 가지가 그래요? 좀 쪽쪽 잘 빠졌다. 우리가 이런 말씀도 하시죠. 저는 그냥 좀 통통한 게 좀 양도 많고 살이 쪄서 가지 맛있게 통통한 되는데. 거 갖고 오시면 안에 씨가 많아가지고요. 수분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볶을 때 물을 엄청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얄쌍하지만 잘 빠진 윤기가 많은 것들 고르시는 게 좋고요. 오이도 얄쌍하게 잘 빠진 거, 그렇죠. 가지도 얄쌍하게 잘 빠진 그러니까 거. 이게 키 크고 얄쌍해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채소도 이래요? 큰일 났는데요. 채소도 이래요? 그러게요. 자, 그럼 생선은 어떨까요? 생선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선에는 예전부터 생선 눈알을 보면 이렇게 핏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은 하지 말고 생선 눈알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고르라고 말씀들 하셨는데요. 네. 일단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생선 중에 갈치 있죠. 네. 요 갈치 같은 경우에는 겉면에 있는 그 은빛의 그 비닐 자체가 네. 그 은빛으로 쫙 되어 있잖아요. 거기 상처 없이 굉장히 매끈하고 막 반짝반짝 윤이 나는 거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겉면에 보면 옆쪽으로 보면 그 비닐 부분 있잖아요. 네네. 비닐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 가장 싱싱한 갈치고요. 네. 요새는 갈치가 제주도에 너무 풍년이라고 또 그렇다면서요?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갈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주낙갈치가 있고 먹갈치가 있거든요. 통갈치가 있는데 그물에 이렇게 한꺼번에 잡은 통갈치는 사실은 살짝 이렇게 뭐랄까요? 스크래치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상처, 겉면에 네. 뭐가 상처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주낙갈치는 이렇게 낚싯바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끈하거든요. 네. 그거는 근데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푸짐하게 갈치를 먹는다. 그럴 경우에는 통갈치로 잡은 거 그냥 사셔도 네. 괜찮고요. 아니면 난 매끈하게 구워 먹을 때 그냥 한 마리라도 제대로 구워 먹겠어 이러시면 주낙갈치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갈치가 제철이고 또 가격도 그래도 그렇게 좀 비싸지 않으니까. 네, 요새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철일 때 맛있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선, 뭐 채소, 과일 좀 제대로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눴는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네. 이제 제대로 된 재료를 집에 사가지고 네. 와서 어떻게 손질하는지 또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조리하는지 네. 또 맛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영이 부릅니다. 대쉬. 네. 백지영의 대쉬 신나는 댄스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름에 더울 때는 이렇게 신나는 곡 들으면요. 좀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럼요. 예. 네, 저는 신나는 곡 나오면 막 같이 춤춰요. 몸도 같이 춤추고, 예, 좋죠. 운동 못하는데 이거라도 하자 싶어서. 네, 이래서 우리는 또 웃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 행복 바이러스 많이 퍼지게 많이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우아한 살림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함께 제철 식재료 제대로 고르는 법과 또 손질법, 보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2907님 문자 주셨는데요. 방울토마토를 유리그릇에 넣어서 냉장고에 두었는데 3, 4일 후에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이럴 경우 다 버려야 해요? 버려야죠. 네,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울토마토는 우리가 보통 씻고 난 다음에 꼭지를 떼시는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냥 씻을 때 꼭지까지 다 떼어버리거든요. 네. 그럼 그 꼭지 부분에 수분이 들어가게 돼요. 네. 물이 흡수가 되면 금방 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방울토마토를 냉장고 안에 보관하실 때는 꼭지 떼지 않은 상태에서 지퍼백이라든지 이런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씻어서 보관할 때는 그냥 바로 잡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곰팡이가 피었으면 당연히 버려야 그렇죠. 되는 거고. 당연히 버려야죠. 네, 예전에 이제 왜 그 할머니들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복숭아 큰 거 비싼 거, 네. 이제 뭐 그런 복숭아 아까워서. 사면 이제 냉장고에 뒀다가 살짝 네. 곰팡이 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깝다고 그거 도려내고 드신다고 하는데 막 못 먹게 하고 식구들이 그런 경우 네,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요. 그냥 버려야죠. 네, 다 버리셔야 돼요. 곰팡이가 쓸었다는 거는 다른 쪽까지도 곰팡이 기운이 균이. 다 퍼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복숭아 같은 경우는 닦아서 보관하면 가장 많이 고른다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된 복숭아는 절대로 잡수시지 마시고 다 버리셔야 됩니다. 네, 뭐 복숭아뿐만이 아니라 아이, 그럼요. 그렇죠. 네. 곰팡이 폈으면 일단 네. 다 버려라. 네, 그다음에 9492님. 열무김치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재료 알고 싶고 밀가루풀 아니고도 밀가루풀 말씀하시는 네. 거죠? 밥이나 찹쌀풀을 넣어도 맛이 날까요? 하셨어요. 요즘 아니, 열무김치 그럼요. 많이 먹어요. 예, 요새 열무김치가 아주 가장 여름김치로서는 첫 선인데요. 네, 네. 요새 열무를 고르시려면 일단은 요새 열무는요. 길게 자라지 않았어요. 다 짧아요. 네. 그리고 열무가 굉장히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어서 네. 절이실 때 일단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가 굉장히 요새 얇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 열무의 그 무부는 요새 맛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잘라버리시기도 하시는데요. 네. 무 길이가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열무의 잎 길이도 굉장히 짤막해서 통통한 것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밀가루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요새 보리밥 드시는 분 계시는데 보리밥 믹서에 갈아서 그걸로 양념하셔도 되고요. 그럼 좀 더 구수한 맛이 날까요? 굉장히 구수해서 네. 그거는 하얗게 담는 백김치 열무김치 아주 좋고요. 아. 그다음에 밥이 있으시면 밥 그냥 곱게 갈아서 쓰시는데 찬밥 남는 거. 만약에 지금이 겨울 같으면은 제가 요구르트 같이 넣어서 갈아서 하세요 이럴 텐데 아, 그래요? 예, 그럼 발효가 좀 더 빨리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여름이니까 워낙 발효가 잘 되니까 그냥 밥만 갈아서 양념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여름에 드시는 열무김치에는 뭐 물고추 있죠. 우리가 네. 붉은 고추 그거 네. 같이 넣고 그냥 갈아서 잡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우, 열무김치 얘기하니까 또 시원한 열무 물김치에 국수 탁 삶아서 먹는. 저는 먹고 싶네요. 뜨거운 밥을 차가운 열무 물김치에 말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하셨어요. 그거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자, 우리가 또 열무김치 얘기 나오니까 또 두 아줌마가 이렇게 또 먹는 거에 대해서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네. 자, 6282님. 포도가 한 상자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그리고 갈치 고르는 법도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갈치 고르는 법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뭐 포도와 함께. 갈치는 사실은 뭐 그렇게 갈치의 눈알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갈치 눈알 보고 고르세요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갈치는 갈치 생선 대가리 쪽하고 몸통 부위가 딱 일정해야 좋아요. 왜냐하면 약간 좀 오래됐거나 이러면 그 내장 부위가 바깥으로 터지거든요. 아, 네. 그러지 않은 거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닐의 윤기가 굉장히 고르게 있어서 상처 없는 거 고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갈치 쪽에 있는 지느러미가 굉장히 뭐랄까요 단단하고 늘어지지 않은 걸 고르셔야 굉장히 좋은 갈치를 그러니까 고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는 법. 네. 포도 보관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친타올에 일일이 하나씩 싸요. 아. 싸서 지퍼백이라든지 비닐에 넣고 그다음에 과일 채소칸 아래에다가 보관을 하는데요. 포도는 너무 오래 보관하면은 그 줄기가 시들시들해가면서 단맛이 다 빠지거든요. 어떤 분은 오래 보관하니까 더 달아진다고 하는데 달아지는 건 아니고요.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신선한 포도를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 게 있는데 어머님들이 양파, 감자 어디에 보관하세요?
그냥 실온에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양파랑 감자는 어머님들이 조금 샀다고 해서 냉장고 보관한다 이러시는데요. 냉장고 보관하시면은 냉해를 입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감자랑 양파는 꼭 실온 보관하셔야 되고요. 달걀은요? 달걀은 우리가 보통 가전제품 안에 보면은 달걀 칸이 손잡이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여닫을 때마다 달걀을 흔들어주면 달걀이 쉽게 싱싱해지지가 않거든요. 네네. 싱싱한 채로 보관하려면 달걀 바구니를 하나 준비를 해서 냉장고 깊숙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달걀을 조금 이렇게 흔들지 않아야 네. 가장 좋고요. 달걀은 절대로 씻어서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냥 종이 타올로만 살살 닦아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고 달걀 보관할 때는 우리가 신문지를 사이사이에 끼워서 보관하시면 훨씬 더 깨지지 않고 오래 보관 기간을 조금 늘릴 수가 있어요. 네. 포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키친타올 말씀하셨는데 그냥 신문지 있으면 신문지에 싸도 신문지에 되죠? 싸셔도 괜찮은데요. 네. 포도는 사실은 우리가 껍질을 입안에 넣고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신문지에 요새는 뭐 휘발유 냄새가 조금 덜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키친타올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한송이 씨 그렇게 싸서 보관하시는 게 좋다고 하셨고요. 자, 또 사연이 하나 와 있는데 아까 가지 고르는 법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가지 조림이 먹고 싶다고 해서 가지를 사러 가야 하는데요. 가지는 어떤 것이 싱싱한가요? 하셨고 조리법도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아까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 뒷부분에 있는 꼭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 있죠?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신선한 거 고르시고요. 그다음에 얄쌍하고 약간 길이감이 적당한 거 고르시면 되는데 가지 조림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가지를 기름에 볶다 보면 기름이 너무 많이 먹어요. 네, 그러면서 기름을 다시 또 붓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물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가지에 뿌려주면 가지가 흡수했던 기름을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볶아지니까 훨씬 더 맛있고요. 중간중간 물을 네. 뿌려줘요. 근데 여름가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씨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가지가 물컹해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럴 경우에는 가지 이렇게 손으로 약간 주물러가면서 돌려요. 그럼 안에 있는 가지 씨가 동그랗게 빠지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지를 썰어서 슴슴한 소금물에 살짝 헹궜다가 물기 꽉 짜서 거기에다가 조선간장으로 살짝만 양념을 하고 난 다음에 기름 두른 팬에서 볶아서 마지막에 파마늘 넣고 깨소금 참기름만 넣어주시면 굉장히 야들야들하면서도 얄캉얄캉 씹히는 네. 그런 가지 조림을 드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밥할 때 네, 밥 가지 위에다가 찜하죠. 가지 쪄가지고 예. 무쳤는데 요즘에는 요새도 그렇게 저도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그거 이름을 가지 사발찜이라고 하는데 네. 왜 사발에다가 이렇게 딱딱 네네. 얹어가지고 하잖아요. 전기밥솥을 쓰니까 잘 그런 걸 그렇죠. 못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찜기를 이용하시는데 가지 찔 때는 가지를 반 가르고 난 다음에 가지 껍질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야 가지 안쪽에 있는 그 가지 살 쪽에 있는 그 뭐랄까요 단맛이 바깥으로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지 찌는 물을 맹물로 하시지 마시고요. 쌀뜨물로 하면 가지가 훨씬 더 탱글탱글하면서 쌀뜨물의 그 전분기 때문에 가지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그거를 이제 찢은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은 어머님들이 가지 찌고 난 다음에 국물 막 짜잖아요. 짜지 마세요. 그게 바로 가지의 단맛이거든요. 네. 짜지 않고 양념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려웠던 가지, 가지나물 조리법에 대해서 네. 또 이렇게 맛있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갈치 조림, 요즘에 이제 갈치철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조림 맛있게 하는 법. 저는 구워 먹는 거는 쉽지만 뭐. 저는 요새 네. 갈치조림 할 때요. 아래에다가 감자 깔아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네네. 맛있잖아요. 감자를 또 제철이잖아요. 네, 감자를 아주 두툼두툼하게 썰어서 감자 깔고 그다음에 토막난 갈치 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주 곱게 채 썰은 청양고추를 조금 올리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간장에 다진 마늘과 청주와 맛술만 넣고 네. 곱게 개어서 다시마 우린물을 조금 부어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갈치를 저는 고춧가루 안 넣고 그냥 조리거든요. 간장 그래요? 색깔로. 왜냐하면 그래야 감자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짭조름하게 졸여내시면 감자도 맛있고 갈치도 맛있고 또 그 국물도 맛있어서요. 네. 밥 비벼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얘기 하다 보면 정말
지금도 배에서 신호가 오고요. 입에선 침이 막 꼴깍꼴깍 넘어가고요. 오늘 점심 메뉴가 갈치조림인가요? 그래야겠어요. 네. 자, 아까 수박 얘기를 하셨는데 수박은 이제 크니까 잘 네. 골라왔어요. 네. 맛있어요. 근데 한 번에 다 먹긴 참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수박을 우리가 어머님들이 반툭 잘라서 한 통은 먹고 반 통은 그냥 랩이라든지 이렇게 비닐에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잖아요. 그럼 겉면이 어느 틈엔가 물러지고 약간의 쉰 냄새 같은 네.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게 또 안 좋다면서요. 세균 그렇죠. 번식 예,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반통 남은 것을 다 자르세요. 네. 다 잘라서 네모나게 만든 다음에 아예 밀폐 용기에 딱 닫아서 냉장고에 넣으시는 게 좋고요. 아예 갈아서 그냥 얼려 놓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굉장히 아, 좋은데요. 그거 얼음 빈과 그 네.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하나씩 먹는 맛도 괜찮죠. 그리고 나서는 수박에 있는 그 하얀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 얇게 필러로 깎은 다음에 소금에 살짝 절여서 아니면 곱게 채 썰어 절은 다음에 그거 노각 무침처럼 아주 맛있게 무쳐내면 그것도 아주 맛있는 반찬 한 가지가 만들어지죠. 그럴 것 같아요. 아삭아삭하고 네. 시원한 느낌 나서 네. 좋을 것 아주 같아요. 아작아작해가지고 네. 먹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네. 말씀하시니까 어쩜 이렇게 맛깔스럽게 하세요. 아작아작해가지고. 너무 맛있는 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저는 침이 또 꼴깍 넘어가네요. 맛있는 이야기를 우리 이보은 선생님과 함께 제철 식재료 고르는 법부터 또 보관 방법, 손질 방법, 그리고 요리하는 맛있는 팁까지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제가 당첨자는 몇 분 따로 추첨해서 또 제작진이 연락 드릴 거예요.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임창정의 노래 끝곡 띄우면서 물러갑니다. 임창정의 내가 저지른 사랑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또 제일 젊은 날입니다. 떠나거든 내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는 모른다고 해줘 언제나 내 맘속에서